가맹점주님 모두 안녕하세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부득이하게 패밀리 리더스 포럼을 취소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매출이 떨어진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점주님 모두 힘내시고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 더 적극적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상매장 성공 킴포인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부터 처음 진행되는 시상 부문입니다. 한계 매출 달성 킹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맹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맹점별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매출이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 펌비어킹 가맹점주님들의 매출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계 매출, 그 매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매출액의 약 70%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우수하게 운영하는 이런 가맹점들은 매출액이 평균에 비해서 거의 한 40-50%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이제 영예의 첫 번째 1위 수상 매장은 강남 고속 터미널점입니다. 이 매장은 면적이 한 75평 정도 되는 이런 매장인데 평수는 꽤 크죠. 그런데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는 1층에 비해서 훨씬 불리한 입지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달에 7-8천 정도만 나와도 상당히 우수한 매출인데 이 매장은 1억 2,980만 원까지 평균 매출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매출이죠. 특히나 요즘처럼 사실 자영업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매장의 성공 키포인트를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영업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이 매장은 기존에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2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가맹점주님들이 4시에 오픈을 하고 또 4시에도 오픈을 안 하시는 점주님들도 적지 않이 계십니다. 근데 이 매장은 이제 더 열심히 고객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1시에 오픈을, 그러니까 1시간을 더 땡긴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연간 한 2,160만 원 정도의 매출 증가라는 이런 또 적지 않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어떠한 매출과 수익만 볼 게 아니라 어차피 1년 농사 단위로 가는 겁니다. 장사도. 농사만 1년 단위가 아니라 장사도 1년 단위로 보시고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건데, 1년 동안 1시간 땡긴 매출액이 2,160만 원. 다시 말해서 추가 매출의 순이익은 50% 정도는 나오죠. 그래서 이 매장은 1,000만 원 정도의 추가 순이익이 연간 발생이 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패밀리 서비스 부분입니다. 손님들을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대하면은 사실 못 해줄 게 없습니다. 우리 이제 펌비어킹 매뉴얼 중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매뉴얼 중에서는 이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매뉴얼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다 하는 이제 최상급의 또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매장은 지난 1년 동안 그 최상급의 매뉴얼을 그대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7-8천만 원만 나와도 적정한 매장을 1억 3천만 원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원동력이 됐던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골뱅이를 드시다가 이제 사리를 추가를 하시는 고객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면 말고 라면 사리를 해줄 수 있냐? 사실 조금 불편하죠. 그런데 이 매장은 당연한 겁니다. 손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뭐든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들어드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한술 더 흔쾌히 들어드리면서 고객님이 기대하시는 이상을 해드리는 것이 최상급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듯이 라면사리를 제공을 하면서 야채까지, 그 야채도 참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팅을 해서 제공을 해드렸더니 해당 고객님들이 탄성을 자아내죠. 와 하면서. 이런 손님들은 아무리 불경기라 그래도 펌비어킹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드시다 보면 뜨거운 메뉴가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좀 차가워지는 경우 있죠. 뭐 30분, 40분 흐르면. 그러면 이제 간혹 가다 고객님들이 요거 좀 데펴달라 뭐 이런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일이 늘어나니까 서비스 마인드가 좀 결여된 이런 매장에서는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당연한 거죠. 고객 가족인데. 그래서 흔쾌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이렇게 그 데피면서 음식을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좀 가공을 해서 해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리플레이팅을 새로 이제 해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손님들은 당연히 좋으시겠죠. 기존에 먹던 거에서 데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더 새로운 메뉴로 재탄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화면에 나와 있듯이 새로운 메뉴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손님들도 와 이래서 진짜 펌비어킹은 안 올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례는 별의별 경우가 다 있어요. 제가 포럼 때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예도 들었지만 설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떡을 갖고 오셔서 뭐 대표달라는 분, 그래서 대표 드리면서 꿀과 함께 같이 플레이팅을 해드리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등산 갔다 오면서 뭐 오이를 남겨와서 이걸 좀 먹어도 되냐? 근데 그거를 이제 오이를 잘 씻어서 또 잘 커팅하고 옆에다가 DP까지 해서 제공을 해갖고 감동을 줬던 사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등산을 갔다 오면서 더덕을 캐어 오셨대요. 더덕을. 그러면서 이거 혹시 또 대충 씻어줄 수 있냐? 정말 이거는 특이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아까 떡이나 오이보다는 좀 하기가 좀 어려운 뭐 이런 어떠한 이제 서비스의 유형이었는데 흔쾌히 거기는 자동 반사입니다. 손님이 뭘 원하시다. 예!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런 자세로 갖고 가서 그 다음에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고객님한테 가장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주방 실장이 잘 씻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껍질을 벗기고 또 일부 커팅하고 일부는 또 길게 커팅을 해드리고 밑에 그 깻잎까지 깔아서 거기다가 꿀하고 소스까지 같이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서 제공을 해드렸더니 그 손님들은 평생 잊기가 어려울 정도의 서비스죠. 아니 씻어만 주는 것도 사실 눈치 보면서 하는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서비스를 받으니 그 펌비어킹 그 고속터미널점은 불경기도 비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매장에서 최상급 매뉴얼로 잘 운영하는 것이 테이블 단가가 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매뉴얼로 가는 겁니다. 서비스는 항상 중요한 게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됩니다. 했을 때는 좋아하지만 그 안 했을 때는 오히려 고객들이 실망을 하고 마음까지 상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손님들이 뭔가 요청을 기준 외라도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제공하는 서비스일 경우에는 이제 그 기준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요 화면에 나와 있듯이 12종의 서비스 안주를 만들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지금 돼 있죠. 그걸 운영하는 가맹점주님들이 상당수 계신데 그 매장도 그걸 충실히 이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당 서비스 안주를 하나씩 제공을 하는 거죠. 현재 드시고 계신 안주가 뭐냐에 따라서 서비스 안주의 아이템군을 선별해서 제공하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20만 원 정도 드시면은 이제 2개를 제공하는 거고요. 또 20만 원이 안 됐어도 예를 들어서 한 15만 원 드셨는데 한 8분, 10분이 오셔갖고 2테이블이다. 그 2개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 고객님들에게 뭔가 챙겨드리는 게. 근데 이게 되려주고 말로 받는다고 그 매장은 고객들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례가 그대로 이번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75평 지하 매장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 거는 엄청난, 다들 죽겠다고 난린 이 시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체 고객 비율이 다른 데보다 그 매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컨비어킹 매장이 먹을 게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가족끼리 오는 경우들도 다른 술집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습니다. 특히나 동네 상권, 이런 지역 상권 같은 경우는 배우자원들이 주택 가다 보니까 그런 비율이 좀 더 높죠. 근데 이제 이 매장 같은 경우도 이 지역 상권은 아니지만 이 가족 손님이 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왔을 때는 초등학생 이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냥 대중 없이 이렇게 줘서는 안 되고 초등학생 이하의 고객일 경우에는 이 화면에 나와 있듯이 아이스크림을 정성껏 만들어서 무조건 드립니다. 물론 이제 원가는 하나 만드는데 뭐 대략 한 1,000원 정도 전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려주고 말로 1,000원 나가면은 만원, 10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 게 장사의 이치입니다. 안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 됐을 때 즐겁게 이렇게 제공하면 그게 다 훨씬 큰 수익으로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또 특별한 날, 우리가 특별한 날이 이제 뭐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화이트데이도 있고 빼뽀르데이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이 매장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장사할 때 이건 좋은 기회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초콜릿을 주는 거 감흥이 없겠죠. 생뚱맞고. 근데 특별한 날로 정해져 있는 이런 날은 뭔가 좀 정성이 스며든 약간의 비용이 들어간 선물. 이거는 고객들한테 상당히 잔잔한 감동까지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이제 올라가 있는 이 자료가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 제공했던 이 매장에서 이런 초콜릿입니다. 근데 딱 보시기에도 이 초콜릿 그냥 볼만 하잖아요. 손님들이 계산을 하고 나가실 때 계산하신 분한테 그걸 드리면서 오늘 발렌타인데이라 조그만 거지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시면서 하나씩 나눠 드세요. 이렇게 이제 멘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마음이 담긴 메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고객님께 항상 잊지 않고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발렌타인 되세요. 이런 이제 글씨가 쓰여져 있고, 초콜릿을 빼 드시다가 메모지가 있으면 펴보겠죠. 이런 문구를 봤을 때 간단한 거지만 마음에 담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콜릿만 줬을 때는 살짝 기분 좋은 건데, 거기다가 살짝 감동까지 얹혀지는 이런 서비스로 이제 또 커질 수 있는 이런 또 좋은 패밀리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매장이 특히나 이제 그 배려심이, 제가 늘 배려를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그 흡연실을 설치를 하죠. 매장 평수가 좀 되면. 근데 이 매장도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 흡연실을 개방을 하는 겁니다. 제가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매장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개방형으로 하는 게 좋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쓰게 되죠. 손님이 하는 사람도. 그런데 이제 사실 화장실을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적선, 화장실 볼 일 있는 사람들만큼 급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적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외부에 그런 어떤 화장실도 이제 마케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 개념이에요. 안에 있는 거를 그냥 와서 쓸 수 있게끔까지 해준. 근데 저게 이제 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쓰겠죠. 인심을 얻어야 됩니다. 일단 내가 장사가 잘 되면 사람들은 일단 좋게 보진 않아요. 나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손님이 나보다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 인근에 있는 이제 상가나 이런 데들, 담배 필 때가 요즘에 많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거기는 이제 지하상 가다 보니까 담배 피러 가려면 되게 또 많이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손님이 아니더라도 그냥 피게끔 개방을 해 놓으니, 이분들이 이제 특히나 여성 손님들이 또 많이 오시고, 담배만 피고 가시지만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뭔가 고마움을 느끼면 뭐가 됐든 이제 그걸 또 보답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와서 이제 어떤 고객으로서 이제 상품을 팔아주는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시너지가 더 확대가 돼서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툭 하면 자리가 없어요. 이 매장은. 테이블은 한정되어 있고, 그 옆에 이제 경쟁 브랜드들이 있는데 결국은 다 이제 밀려서 문 닫고 막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됐죠.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만석 쿠폰이라고 이제 그것도 최상급 우리 본사 매뉴얼에 있습니다. 점주님들이 원하시면 갖다가 쓰시면 되는 이런 건데, 그걸 다 했다는 거죠. 이 점주님은 스스로 낸 어떤 아이디어 부분은 아까 흡연실 개방, 나머지는 다 이제 본사에 있는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 웨이팅, 이 만석이 아니라 웨이팅 마케팅을 합니다. 기다리게끔. 근데 이제 술집은 그게 어려워요.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죠. 음식점은 거의 예측이 됩니다. 먹고서 가만히 있진 않으니까 계속. 그래서 이제 웨이팅 마케팅보다는 만석 마케팅. 자리가 없는 분들한테는 화면에 나와 있듯이 생맥주 2잔 드실 수 있는 쿠폰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또 여기 자리가 없어갖고 다른 데로 가면 또 그 매장으로 아예 그냥 고정 고객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셨는데 그 자리가 없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나중에 이걸로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는 이런 효과가 있다 보니
보통 저거의 이제 회수율, 저걸 드린다 그래서 다 오진 않으세요. 근데 이제 대략 한 20-30% 정도 오셔서 이제 나중에 씁니다. 근데 100% 받아가고 안 오시는 70-80%도 저걸 드렸을 때 좋은 이미지는 받겠죠. 와, 여기는 이런 것도 주네. 자리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 정작 쓰시는 분은 이제 20-30%. 쓰시는 분도 좋고 못 쓰시는 분도 나쁘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다 잘 하고 계신 그런 점주님이시고, 그 외에도 이제 요즘에 어떤 건강 마케팅, 그 미세먼지가 사실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가 그 150 마이크로그램 요 정도의 이제 그 나쁨, 좀 많이 나쁨, 요 정도 수준일 때는 마스크를 카운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고객님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는 분들은 이제 제외하고, 아닌 분들은 오늘 미세먼지가 안 좋으니까 요 쓰고 들어가세요. 이제 이렇게 하니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말 진짜 가족 우리 집 같은 이런 어떤 이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함에 따라서 그 손 소독제를 비치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을 한 번 더 소독하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손님들한테는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장사하는 분들은 소비자들도 고객이지만 우리 직원들도 가족이고 하나의 고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고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좀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매장은 이제 그 직원들한테 목표 매출을 달성을 하고,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목표는 설정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노력해서는 결과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목표 매출을 달성을 하고 이제 정하고 달성을 하고 나면 삼겹살 파티를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분들이 삼겹살 파티가 제일 좋다 해서 이제 그거를 꼭 진행을 하고, 또 매일 요일별 지수를 감안해서 와우 매출을 설정을 해요.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출이 거의 고르지가 않잖아요. 뭐 통상 이제 뭐 금요일날 토요일날 매출이 좀 높고, 목요일도 괜찮고, 일요일 월요일은 좀 안 좋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일별 이제 그 매출, 평균 매출을 적어 놓고 그거보다 한 20% 정도 더 높게 매출이 나오는 게 와우 매출의 기준점이에요.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원래 월요일은 장사가 좀 덜 되는 날인데 어떤 날은 기대 이상으로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매출이. 그러면 우리 점주님들은 기분이 좋죠. 몸은 바빠도 기분은 좋다는 거죠. 오늘 장사 잘 되네. 근데 또 직원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아주 힘들겠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님이 많이 오는 거를 같이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고객분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우 매출을 설정하고 평균 매출액의 20% 이상을 초과할 때는 무조건 1인당 10,000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뭐 롤케이크 정도를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과일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평상시 요일보다 손님들이 많이 몰려온다. 그러면 이제 장사가 좀 잘 되면 이제 직원분들도 오늘 잘하면 와우 매출을 달성하겠는데 해서 막 같이 막 열심히 고객분들을 챙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 와우 매출이라는 거는 이제 직영점들도 전체 매장을 다 하고 직영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10.9% 정도. 이거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한 매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8개 매장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와우 매출 요 시스템을 통해서 달성하는 이런 성과가 나왔었죠.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상품권,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모았다가 이제 한 달 정산해서 이제 주는 경우도 있고, 와우 매출은 한 달에 4번 정도 나올 수 있는 확률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상승 곡선이면 5번 정도 나오고, 하락 추이면은 이제 3번 정도 나오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제가 과거에 장사를 할 때 이제 많이, 저도 가게를 7개까지 했단 말이죠. 동시에. 지금은 더 이제 뭐 8개를 운영을 하지만, 몸이 하나다 보니까 사실은 저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점주님들도 저걸 좀 활용하시면은 효과는 상당히 보실 수가 있고, 매장이 크면 클수록 효과는 더 커집니다. 우리 패밀리 리더스 포럼,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수상을 하잖아요. 그 수상을 할 때, 고속터미널점이 수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상품만큼을 이제 또 이런 삼겹살 파티를 하거나 뭐가 됐든 이제 점주님이 수여받는 게 아니라 받아서 그만큼을 직원들한테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포럼이나 이런 어떤 이제 수상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맹 점주님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나온 결과물, 어떠한 추가적인 포상, 이 부분을 직원들한테 줌으로써 직원들도 같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그 수상을 하는 거는 그 수상 어떠한 그 상품 외로 그 매장의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수익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점주님 몫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수상을 달성을 하는 어떤 과정은 이제 그 직원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신 거고, 우리가 이제 매일 오후 4시면은 우수 접객 요 사례를 저희가 가맹 점주님들한테 보내드리죠. 정말 그것만 제대로 좀 유심히 보시고 그것만 이행을 하셔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맹점 전체 평균 매출 30%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냥 안 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수 접객 사례가 이제 채택이 될 경우에 이제 그 건당 뭐 2,500원도 이제 그 난이도에 따라서 2,500원, 뭐 5,000원, 어떤 거 10,000원까지도 제공되는. 그러니까 직원들도 이제 재미도 있고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그게 되면은 그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으로도 부족하고 돈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두 가지가 적절한 범위에서 잘 믹싱이 돼서 진행이 되면 최상의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장이 이제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이제 사안별로 이제 제공하면서 비용은 각각 나가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7, 8천만 원 나올 매장이 1억 3천이 나온다면 뭐 한 달에 진짜 잘해야 1,500만 원 벌 수 있는 게 3천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그 고객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비용, 이거 다 따져도 500만 원이 안 돼요. 이 매장 기준으로. 그러면 3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오고 거기서 500을 띄워도 2,500 이상이 남으니까. 그리고 저 매장은 불경기도 어떻게 못 돼요. 저런 매장은. 고객분들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 모든 가맹 점주님들이 잘 좀 유념하셔서 정말 우리 점주님들이 지금도 물론 우리가 펌비어킹이 그 업계에서는 뭐 아주 우수하게 지금 가고는 있지만 더 우수한 그 어떤 단계로 올라갔으면 한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수상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수상을 많이 시상을 하는 이유는 그 하나하나가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장만큼 수상을 많이 받은 매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점주님들이 모든 걸 다 잘하시면 좋은데 하나하나씩이라도 이제 그 어떤 목표점을 두고 매진하시고
그걸 달성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비례해서 매출도 같이 수익과 함께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장은 뭐 불랑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00병. 그 다음에 뭐 제주 위티에일 지난번에 이제 한 달 동안 진행했던 1049병. 대단한 거죠. 이 호프집에서 1049병이 나간다는 거는 대단히 많이 나가는 겁니다. 뭐 신메뉴도 이제 뭐 5,500개 뭐 등등 많은 성과가 나왔고, 그거를 이제 매장 한 켠에다가 진열을 해서 그 마음가짐도 더 동요매고 좀 그 프라이드도 좀 계속 느끼고 직원들한테도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자, 다음은 매출 증진 킹입니다. 보통 이제 매출 증진 킹은 매출 단위가 높은 매장은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미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출 단위가 이제 평균 이하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지난 분기는 이제 한계 매출 증진 킹은 1년을 놓고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근데 매출 증진 킹은 이제 지난 3개월간 전년 동기 3개월간 비교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잡죠. 근데 이제 이 매장이 지난 분기에 그 고매출임에도 불구하고 24.6%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월 평균 2,500만 원 이상씩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간 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진한 데는 2,500만 원 매출을 또 안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매장은 기존에 한 1억 400 정도 아주 우수하게 나오던 매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상급의 매뉴얼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꾸준히 그냥 매출이 계속 막 끝없이 올라서 1억 3천만 원 가까이 나왔고, 전년 동기 분기 매출이 24.6%라는 엄청난 성장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떠한 이제 그 요인으로는 아까 제가 한계 매출 킹 요인과 같습니다. 요 자료로 다시 한번 제가 쭉 이제 보여는 드리겠지만, 영업시간 늘리고, 그러니까 영업시간을 줄이는 거는 영업시간을 줄이는 경우 있잖아요. 4시인데 뭐 5시에 열고 5시 반에 여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1시간, 1시간 반에 매출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매장은 이미 의욕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대 매출만 감소되는 게 아니라 전 시간대의 경쟁력과 기운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매출 당연히 하락되죠. 수익도 당연히 하락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욕을 다질 때는 양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 양과 질은 대체로는 비례해서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패밀리 서비스 뭐 한술더 이거 진행을 잘했고 10만 원당 이제 서비스 안주 제공. 그리고 고객이 원하시면 무조건 맞춰서 드린다. 또 초등학생 이하 고객을 동반했을 때는 아이스크림을 정성껏 만들어서 제공해 드린다. 스페셜 데이는 놓치지 않고 그에 따른 뭐 보통 저게 요즘에 한 1,200원, 1,300원 들어갑니다. 테이블당 충분히 할 만하죠. 거기다 정성이 들어갔죠. 거기다 메모까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다른 데 갈 수가 없죠. 그 흡연실 손님이 아니더라도 오픈하는 겁니다. 그리고 빈 테이블이 없어서 되돌아가는 분 만석 쿠폰 이것까지 진행하고 건강 서비스, 그래서 미세먼지 이제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는 마스크를 제공하고, 신종 코로나 이번에 이제 왔을 때는 손 소독제를 발빠르게 비치해서 이제 손님들한테 더 위생에 대한 안심을 드린 이런 이제 성과가 있었죠.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양한 어떠한 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던 겁니다. 또 각종 수상도 이제 가장 많이 수상을 했고요. 다음은 신메뉴 판매 킹입니다. 이번 신메뉴 판매 킹은 용인 시장점 이창현 점주님께서 선정이 되셨어요. 메뉴 그 판매 점유율을 보면 17.2%, 그러니까 248개의 판매량을 달성을 하셨고,
이 매장은 또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저희 펀비워킹이 대부분이 1층이죠. 아까 이제 그 1등 했던 지하 매장, 또 신메뉴 판매킹 1등한 2층 매장.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외부적인 조건보다 내부적인 조건이 더 어떠한 그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2층이니까 당연히 불리해요. 얼마나 가시성이 안 좋겠어요. 접근성도 안 좋지만 1층은 창가라도 있잖아요. 창가에서 뭔가 열심히 포스터만 붙여도 손님들한테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되는데 2층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의 2층의 점주님들은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유, 어차피 여기는 불리하니까. 근데 이제 이 점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불리하지만 그 2층 계단에 그 담당 슈퍼바이저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2층 올라오는 벽면에다가 이제 쫙 붙였어요. 이 사진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더 자꾸 각인 이런 이제 좀 효과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부착을 많이 했고, 그리고 손님이 들어왔을 때 메뉴판을 펼쳐 보이면서 이제 권유 판매도 새로 나온 메뉴 상품일 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그 뭐 신메뉴나 또 이 주류 술 중에도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한 달 정도가 딱 좋아요. 권유 판매. 그러니까 이 말로 할 수 있는 권유 판매는 한 달 정도가 가장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권유 판매는 입으로만 하질 않습니다. 포스터라든가 이런 POP 같은 이런 걸 통해서도 권유 판매가 이루어지죠. 아무래도 더 눈에 들어오니까 더 주목하게 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구매로 이어지고 이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장은 한 테이블도 빠짐없이 무조건 신메뉴를 펼쳐 보여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더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메뉴도 저희가 매뉴얼은 다 똑같지만 가맹점에서 제공되는 메뉴는 안타깝게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뭐 느끼시잖아요. 어느 매장 가면 좀 더 맛있고 어느 매장은 좀 진짜 좀 떨어지는 데도 있고. 근데 결국은 얼마나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점주님은 조리 동영상을 10회 이상 뭐 쉬고 하진 않았지만 느낌상으로는 뭐 한 15번 이상 이제 보고 그 한 15번 정도를 이제 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매장에 많이도 나갔지만 잔반율이 굉장히 낮아요. 퀄리티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오도리탕이랑 곱도리탕 이 메뉴는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는 마지막 볶음밥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그 프로모션 하는 어떤 기간으로 두고 서비스를 해준 거죠. 그랬을 때 이 메뉴의 만족도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 고객들이 처음에는 권유를 하지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권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갔고 2층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선전하신 이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메뉴 판매킹 1위가 이제 독산 시트레스죠. 전 메뉴 중에서 9% 상당히 높죠. 7시 이전 판매 부분이고 그 메뉴에 해당된 건데 9%라는 거는 상당히 높고, 이 조윤행 점주님은 이제 처음으로 1위에 등극을 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뵈면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뭐 이런 얘기도 하셔요. 근데 여기 점주님도 우리 가맹 점주님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더
정말 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점주님도 이제 저랑 연이 되신 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정말 오래되신 연인데 지금도 매출 관리 상당히 잘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타임 메뉴,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하셨대요. 내가 한번 1등 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1위를 수상하시게 됐고, 그 요인으로는 이제 기존에 이것저것 수상을 하시는데 2위, 3위는 있었어요. 2위나 3위 정도. 근데 이제 1위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꼭 내가 1위를 해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진행을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여놓고 또 직원들하고 같이 타임 메뉴 시간대 오실 때는 어떤 점주님들은 짧은 생각에 7시 전에 왔을 때 타임 메뉴보다는 그냥 본 메뉴가 할인 없는 게 더 나으니까 뭐 그냥 좀 추천을 안 하시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른 시간에 손님의 숫자를 늘리는 게 답이에요. 이 타임 메뉴의 관건은. 그리고 타임 메뉴 1위 매장은 이른 시간에 고객 점유율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부분에서 7시 이전이면 무조건 펼쳐드리면서 타임 메뉴, 이 시간대는 이 메뉴가 상당히 그 퀄리티도 좋고 가격까지 할인이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해갖고 이제 고객의 관심 또 만족을 더 끌어올렸던 이런 부분이고요. 예, 권유 판매 이제 열심히 하셨던 내용. 그 다음에 30분을 이제 출근을 땡겼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4시에 오픈을 하면 뭐 4시 10분에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잦지는 않지만. 그리고 뭐 4시 20분, 4시 반 뭐 이랬을 때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이제 뭐 한 20분 정도가 좀 지체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예 30분 먼저 와서 좀 기본 준비를 하고 고객을 맞이하자.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과 같이 문 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30분 앞당겨서 저 타임 메뉴 판매 킹 되는데 이제 일조를 하셨다는 거고, 퀄리티는 기존보다 더 좀 약간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야채 바삭 치킨에다가 그 포테이토를 좀 얹혀서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더 만족도가 크겠죠. 사실 그게 없어도 그 할인 가격이면 되게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부분들도 더 추가가 됐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그니처 메뉴 판매킹입니다. 이번에는 중구 굿모닝 시티점 고미경 점주님께서 수상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 매장도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지하 불리하죠. 1층보다 2층도 불리하고. 근데 이 매장은 2층도 아니라 3층에 있는 매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매장이고요. 평수는 좀 큽니다. 3층이지만 한 90평 정도 되는 매장이고, 매출은 1억 3천만 원. 그 동네에서 꽉 잡고 있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단위도 상당히 높고, 근데 이제 이번에 시그니처 메뉴 판매킹 어쩌다 보니까 되는 거는 없습니다. 고미경 점주님도 이번에는 그 시그니처 메뉴를 좀 더 한번 활성화시키고 잘 되면은 한번 판매 킹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장사명장 클럽 또 회원분이시고 아주 우수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좀 면을 세워보겠다 하셔갖고 이제 좀 다부지게 마음을 잡수고 이제 매진하셨는데 결국은 그 판매 킹으로 설정이 되셨고, 전체 전체 메뉴 이 중에서는 이제 595개 개수는 굉장히 높죠. 근데 매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점유율로는 이제 4.7% 정도 차지하시는 이런 또 혁혁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뭐 요인으로는 일단 그 기존 매뉴얼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매뉴얼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매뉴얼보다 조금 낮게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브랜드들은 이제 매뉴얼보다 더 하는 것도 문제고 못하는 것도 문제,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도 있는데 저는 못하는 거는 관리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좀 더 하는 거, 물론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약간 과하는 거 정도는 그거는 충분히 뭐 별 부작용 없이 순기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매장 같은 경우는 전 메뉴가 그렇지는 않지만 시그니처 메뉴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정육을 500g, 우리가 이제 500g 사용하는데 100g을 늘려서 600g으로 이제 좀 증량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면 사리도 우리가 이제 반 개를 조리해서 넣는데 그걸 한 개. 그 다음에 치즈도 우리가 60g이 이제 매뉴얼인데 40g을 추가해서 이제 100g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퀄리티는 좋겠죠. 누가 봐도.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메뉴의 이제 원가율은 대략적으로 한 돈 1,000원 정도가 이제 추가는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1,000원 정도 추가가 됐어도 일단 1억 3천만 원이라는 매출 나오는 게 어려운 거지. 1억 3천만 원이면은 뭐 대략 얼마 정도 순이익이 나올지는 아시겠죠.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벌고 계시는 거고. 근데 이제 일부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장사할 때도 그렇고 매출액의 5%는 이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한다. 뭐 이런 차원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좀 발휘를 했는데 여기 점주님이 이제 그 개념을 요 메뉴로 이제 적용을 하신 거죠. 아마 뭐 저 기세는 계속 뭐 이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화면만 보셔도 퀄리티가 훨씬 더 뛰어나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시그니처 메뉴의 홍보물을 흡연실에도 여러 개 장을 이제 붙여놓고 엘리베이터도 이제 잘 보이게끔 붙여놓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이게 더 인식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어떤 상권의 어떤 특성은 전체 입점률의 약 한 30%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전용 메뉴판까지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셨습니다. 저거는 이제 본사의 매뉴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맹점주님 운영하시는 상권에 외국인 비중이 좀 제법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좀 활용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뉴얼대로 네이버 어플이죠. 팝하고 아주 지금 많이 정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국어를 몰라도 이제 저걸 통해서 거의 한 뭐 7, 80% 이상은 이제 소통이 가능합니다. 거의 된다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특히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매장에 갔을 때 자국의 언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도 간간히 외국에 가지만 외국에 갔을 때 한국어가 있으면은 그 많은 글씨에서도 조금에도 딱 눈에 들어와요. 더 정겹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주요한 효과였던 것 같고 전체 매출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장까지 1등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상 시에는 그 수상 금액만큼 직원들한테 이제 인센티브로 제공을 이거 매우 필요하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 가맹 점주님들은 수상 부분에 어떠한 이제 뭐 수상금, 수상 상품 이게 큰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파생되는 결과 총 매출이 증가되고 총 수익이 증가되는 이게 더 큽니다. 훨씬.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내 걸로 보고 가맹점하고 이제 이렇게 직원하고 분담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주 위트예일
프로모션 판매 킹입니다. 요 수상은 이제 그 단발성으로 진행하는 이번에 이제 수상 어떤 부분인데 717병을 판매를 하셨어요. 인천 운서역점 우수정 점주님. 상당히 그 판매량이 높은 또 그 MS도 23.6% 정도나 되니까 굉장히 높은 판매를 올렸던 거죠. 지금 매장의 컨디션이 되게 뛰어나진 않지만 이 메뉴를 통해서 이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이제 다시 좀 반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요인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좀 적절한 위치에는 포스터를 많이 붙였어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막 지저분할 정도로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력이 되는 데들은 놓치지 않고 이제 최대한 붙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눈에 띄고 그 포스터를 보면 이제 눈에도 띄지만 이제 그 좋은 느낌이 더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배너까지 제작을 해서 이제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감귤 수제 맥주. 저희 이제 그 2등, 3등 매장도 저런 마케팅을 하셨더라고요. 수제 맥주라는 걸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주 위티에일 주문할 때 이제 감귤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시기도 했고, 또 다른 매장은 이제 5병을 주문하면 한라봉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라봉을 이제 제공하는 이런 이제 그 로컬 점주님이 개인적인 이제 프로모션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판매량이 나왔고 1등, 2등, 3등 수상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유 판매는 뭐 당연히 이루어졌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제 수상 매장에 대한 요인 분석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어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그 영상으로 뵙게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도 3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별의별 난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수록 좀 더 노력하고 또 그게 노력을 하게 되면은 내 경쟁력이 그만큼 더불어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어떠한 이 악재는 내부적인 그 노력으로 얼마든지 그 이상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걸 꼭 그 기억하시고 더 이 난국을 잘 좀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패밀리 리더스 포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